윤희에게. 영화는 윤희에게 온 편지를 윤희의 딸 세봄이가 잘 몰래 지내니? 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묻고 싶었어. 윤희의 가족이라고는 딸 세봄뿐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이혼했고 하나 있는 오빠와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치만 하나 있는 딸 세봄과도 그리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맞아?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을 때 내가 왜 엄마랑 산다고 했게. 엄마가 아빠보다 더 외로워 보였어. 근데 다 내 착각이었네. 난 엄마한테 그냥 짐이었던 것 같아. 참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삶입니다. 근데 그런 세봄이 우리 해외여행 편지를 몰래 읽고 난 돈 후 많이 오는 대로? 윤희에게 편지 발신지인 일본으로의 여행을 제안합니다. 세봄이가 뭔가를 느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봄은 여행 내내 편지를 보낸 누군가와 오전에는 각자 시간 보내자. 윤희가 만날 수 있도록 은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Do you know 준? 준 카타세? She's my niece. 사실 윤희도 편지를 보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차마 그 누군가를 마주하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세봄에 의해서 드디어 그 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윤희니? 준은 일본인이지만 준의 엄마는 한국인이고 어린 시절 한국에 살았던 적도 있었죠. 바로 그때 윤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으로요. 오랜만이네. 하지만 준을 사랑한다는 윤희를 가족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윤희는 준에게 이별을 고하고 예상하건대 그 이후로 가혹할이 많지 평범한 생활을 꾸미며 살았습니다. 준도 윤희 못지않게 건조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軽い気持ちで一度会ってみない？いいよ。写真フォルダの一番最初にその人の写真入ってるからさ、見てみなよ。いいって言った 결혼을 でしょ。 강요하며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친척에게 화를 내며 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あなたが考えてるそんな理由で当たったわけじゃないの。ああ、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단골 고객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今まで母が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隠して生きてきたの。自分にとっていいことは一つもないから。自分自身を隠して生きてきたの。もし涼子さんも今まで隠してきたことがあるなら、これからもずっと隠していた方がいい。 아마도 자신이 윤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 私の言いた 그녀의 いこ 삶이 많이 고단했었나 봐요. とわかりますよね。 늘 그리움을 たま 담아 にあなた 편지를 の夢を見 썼지만 た日は。 평범한 삶을 아나타니 살고 대감이요 있을 가이다와. 윤희에게 붙이지는 でも 못했습니다. 結婚して家庭のあるあなたにその手紙を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세봄은 엄마 윤희를 미워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이 쓴 편지를 읽고 윤희의 마음을 눈치챈 세봄은 살다 보면 그럴 자주 때가 있지 않니? 평온한 윤희의 강에 자갈을 던지곤 뭐든 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그건 때가. 윤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윤희를 일본에 오게 한 것도 일본에 와서 준을 만나게 한 것도 윤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도 모두 세봄이었습니다. 세봄은 사진을 찍는 게 취미인데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인물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세봄이 인물 사진 안 찍네? 네. 전 아름다운 것만 찍거든요. 아름다운 것만 찍기 때문이라고 심하네.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에 와서는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찍지 마. 何か封筒みたいなの見なかった？ 준이 쓴 편지는 너무도 보내고 싶은 편지였지만 사실 보내지면 안 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준의 고모가 편지를 몰래 발송해버립니다. 윤희에게 새봄이 있듯 준에게는 고모가 있습니다. 그녀들을 진정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다행이죠. 여행 중에 새봄은 이런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원래 폐쇄된 기찻길 있다? 지금은 눈 쌓여서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희도 새봄도 새봄의 아빠도 그리고 준도 무언가에 가려져 있던 본질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눈에 덮이고 가려져 잊고 있던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윤희에게는 멜로, 로맨스, 그리고 퀴어 영화로 장르가 분류돼 있어 처음엔 가족 영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만 더 생각해보니까 퀴어 영화가 확실하구나 싶더라고. 왜냐면 영화는 크게 윤희와 새봄의 이야기, 윤희와 준의 이야기로 나눠지는데 윤희와 새봄이가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유대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윤희와 준의 이야기는 몰래 감춰둔 이야기처럼 속 시원하게 드러나지는 않거든. 그래서 가족영화, 드라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윤희와 준의 감정이 꽁꽁 쌓여져 있고 감추고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잘 살아. 그야말로 퀴어 영화로구나 싶더라고. 이런 여성 서사를 담담하게 풀어낸 감독은 임대영 감독님이야. 임 감독님은 윤희에게라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여성의 시선으로 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대. 그리고 남성으로서 여성 서사를 풀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대. 그렇지만 여성을 다른 존재,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 가까이에 엄마, 동생들,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질문도 많이 던졌다고 전했어. 영화 윤희에게의 원래 제목은 만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임대영 감독님이 밝히기를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어가듯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달처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은희의 모습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차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윤희에게 팬덤 이름이 만월단이래. 그런데 윤희에게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영화 첫 시작이 윤희에게로 시작되기도 하고 윤희에게라는 글귀가 주는 분위기가 영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셨대.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윤희가 된 이유는 임대영 감독님의 어머니가 연애 시절에 쓰시던 가명이 윤희였고 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보고는 캐릭터 이름으로 쓰고 싶으셨대. 나는 이렇게 부모님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나도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뭔가 오그라들어서 못 물어보겠어. 혹시 물어본 적이 있어? 오디션 당시 김소혜님은 극중 새봄이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오디션장에도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는 열정을 보여주었대. 그리고 일본 배우들의 캐스팅이 난항을 겪고 있던 도중 나카무라 유코님이 대본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감독님에게 직접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고모 역의 키노아나님은 현직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출연을 고사하다가 감독님의 끈질긴 부탁으로 끝내 수락하셨대.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는데 김희애 배우님은 이번 작품을 연기하면서 동성애와 이성애의 차이를 염두하지 않고 연기했고 소재로 인한 압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했어. 남들이 규정하는 가족의 의미, 사랑과 연애의 의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 김희애 배우님도 딸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간단한 로드무비 혹은 한 여자의 잊고 있던 추억을 찾아 떠나는 잔잔한 다큐 영화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어. 영화의 장르가 멜로, 로맨스라고 해서 꼭 남자와 여자의 문학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의 로맨스라는 생각도 들었다. 새봄과 윤희가 나누는 유대가
참 로맨틱하다고 느꼈거든. 아, 그리고 자신 나이대의 여성이 주류가 될 수 있는 작품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히면서 윤희에게를 통해 자신과 같은 여성 캐릭터들이 서사를 이끄는 역할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면서 영화계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깨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 근데 김희애 배우님은 이미 꾸준히 선입견을 깨우실 만큼 충분히 많은 작품들을 여성 캐릭터로 이끌어 주셨고, 요즘도 부부의 세계로 또 한 번 중년 여성 배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 멋있으시고 존경스러워. 좋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잖아. 아니, 더 명확히는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인 거겠지. 뭔데? 그때는 사랑했지만 차마 사랑을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